안녕하세요. JB 커텍스입니다. 세무조사. 이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온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무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시작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진짜 걱정해야 할 상황과 아닌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내고 알면 아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가 어떤 경우에 시작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조사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순서대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보통 4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순서가 돌아오면 정기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기조사입니다. 이건 문제가 감지됐을 때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 AI 시스템이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선별에 본격 도입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패턴을 감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AI가 주목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신고 소득 대비 자산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동종 업종 평균 대비 소득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매출은 있는데 부가세 신고가 없는 경우, 가족 계좌로 고액이 반복 이체된 경우, 현금 매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이런 패턴이 감지되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어씨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패턴이 AI 시스템에 포착됐고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치 매출 누락이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성실하게 신고해온 사업자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통보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가 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는 탈세 혐의가 명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전 통보를 받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2단계, 자료 제출입니다.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요청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장부 및 증빙 서류,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관련 서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이때 중요한 것은 요청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B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해서 요청받지도 않은 개인 통장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범위가 넓어져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검토됐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만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단계, 현장 조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보통 국세청 조사관 23명이 방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부 확인, 사업장 현황 파악, 관련자 면담이 이뤄집니다. 현장 조사 기간은 통상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통보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종결됩니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인이 진짜 걱정해야 할 상황과 아닌 상황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성실히 해온 경우, 사업자로 매출 비용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온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생활비학원비 등 사회통념 범위 내인 경우, 이런 분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 경비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소득 신고 없이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없이 대규모 자금이 이동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 수정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는 가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세무조사보다 훨씬 낮은 부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 계산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가족 간 계좌이체는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이체 메모에 생활비, 학원비 등 목적을 기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 수상한 절세 방법은 피하세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절세 전략은 오히려 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제와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AI 시스템이 이상 패턴을 감지합니다. 둘, 사전 통보가 먼저 오고 자료 제출, 현장 조사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셋, 성실 신고자는 걱정할 필요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자진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내용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 지인께 꼭 공유해주세요.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면 내고 알면 아낍니다. JB 커텍스였습니다.